단 10년 만에 100억을 번 월급쟁이의 비밀 투자법.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엎을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말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진짜 비밀은 예측이 아닌 추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마이클 코벨의 연구와 톰 바소의 실전 검증으로 탄생한 이 놀라운 전략은 실제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다면 왜 이 방법이 그토록 강력한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추세 추종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이미 형성된 추세를 확인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주식이 상승 추세에 있으면 매수하고 하락 추세에 있으면 매도하거나 공매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관계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물론이고 모두가 좌절하는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투자자들과 불을 쌓은 전문가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제 당신도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측이라는 헛된 싸움을 멈추고 추세를 따라가는 현명한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계좌는 물론 인생까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추세 추종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세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관찰하면서 주가가 이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주가가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명확한 상승 추세입니다. 이때는 매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모든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하락 추세이므로 매도하거나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동평균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세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ADX라는 지표를 함께 사용하면 추세의 강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X 값이 25 이상일 때 강한 추세로 판단하며 이때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진입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세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진입점을 찾기 위해 브레이크아웃 전략을 활용합니다.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최저점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일간의 최고가를 돌파하면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고 10일간의 최저가를 이탈하면 매도 신호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짜 신호를 많이 걸러낼 수 있으며 진짜 추세의 시작점에서 진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포지션 크기 결정도 추세 추종 투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찾았다고 해도 포지션 크기를 잘못 정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자금의 2% 이상은 한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각 거래에서 감수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에 맞춰 포지션 크기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자금이 1억 원이고 한 거래에서 200만 원까지 이를 수 있다면 손절가와 매수가의 차이를 고려해서 몇 주를 살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손절 기준 설정은 추세 추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실을 봅니다. 추세 추종에서는 추세가 깨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즉시 손절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인 손절 방법으로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하거나 ATR이라는 변동성 지표를 활용해서 매수가에서 ATR의 2배만큼 떨어지면 손절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이익 실현은 추세가 지속되는 한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추세 추종의 핵심 철학입니다.
작은 손실은 빨리 자르고 큰 이익은 최대한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승률이 낮아도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추세 추종 투자자들의 승률은 보통 40% 내외입니다. 10번 투자에서 4번 정도만 성공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성공할 때의 수익이 실패할 때의 손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바로 리스크 대비 수익률입니다. 1의 리스크로 3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거래만 하는 것입니다. 즉, 100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래라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수익 가능성이 있을 때만 진입하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도 추세 추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두 개 종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최소 1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섹터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서 큰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종목들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나누어 투자할 때는 기술주, 금융주, 소비재주, 헬스케어주, 에너지주 등 다양한 업종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섹터는 서로 다른 시기에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두면 언제든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법도 알아둬야 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늘리고 횡보장에서는 포지션을 줄이거나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공매도나 인버스 ETF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추세 추종 투자의 또 다른 강점은 감정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매매 결정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탐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에서 가장 큰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 전략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횡보장이나 급격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시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손실보다 큰 추세를 탈 때의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됩니다. 추세 추종을 실전에서 적용할 때는 백테스팅을 통해 전략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매매 규칙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략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를 시작할 때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한 전략이라도 실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투자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리적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세 추종 투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법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속된 손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도구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트 패턴 분석, 거래량 분석, 모멘텀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지표를 사용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 핵심 지표만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 동향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등의 주요 지수 움직임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달러 강세, 금리 변동, 원자재 가격 등의 거시경제 요인들도 추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종목 선정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세 추종에 적합한 종목들은 보통 높은 거래량과 적절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한 종목은 추세가 잘 형성되지 않고 너무 변동성이 큰 종목은 가짜 신호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카카오 등의 대형주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추세가 명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동성도 풍부해서 원하는 시점에 매매하기가 쉽습니다. ETF를 활용하는 것도 추세 추종 투자의 훌륭한 방법입니다. KODX 200 TIGR 나스닥 100 등의 주요
ETF들은 시장 전체의 추세를 반영하므로 개별 종목 위험을 줄이면서도 시장 추세를 효과적으로 탈 수 있습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추세 전환의 신호로는 거래량 급증, 주요 저항선이나 지지선 이탈,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손실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손실일 때 빨리 인정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0% 손실은 25%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지만 50% 손실은 100% 수익이 있어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종목의 비중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는데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리밸런싱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세금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보유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1년 이상 보유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추세가 끝났다면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손절해야 합니다. 경제 지표 발표 일정도 체크해야 합니다. 금리 결정, 고용 지표, 물가 지표 등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날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와 공시 정보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 신제품 출시, 인수합병 등의 소식은 주가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차트상의 추세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학습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과거에 통했던 전략이 미래에도 계속 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자신의 전략을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도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투자법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고급 기법들입니다. 평범한 투자자와 진짜 고수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공개합니다. 먼저 시장 사이클을 읽는 능력부터 길러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거대한 시장 사이클의 존재입니다. 주식시장은 약 7년에서 10년을 주기로 큰 흐름이 반복됩니다. 상승 사이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 사이클에서는 대부분이 하락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면 개별 종목의 추세보다 훨씬 큰 그림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 판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코스피나 S&P 500 같은 대표 지수가 200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상승 사이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사이클에서는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때는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락 사이클에서는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안전 자산으로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섹터 로테이션 전략도 추세 추종 투자의 핵심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달라집니다. 경기 초기 회복기에는 금융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후 소재주, 산업재주가 따라옵니다. 경기 확장기에는 기술주와 소비재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경기 후반기에는 에너지주가 마지막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런 섹터 로테이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주에서 소재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시점을 포착하면 금융주를 매도하고 소재주를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계절성 효과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섹터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전력주가 강세를 보이고 연말에는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계절성 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활용하면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도 고급 추세 추종 기법 중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자산들 간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와 원자재는 보통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자재는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활용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 스코어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각 종목에 대해 다양한 기간의 수익률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방법입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률을 각각 점수화하고 이를 종합해서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스코어가 높은 종목일수록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 스코어가 상위권인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하위권으로 떨어진 종목들은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가장 강한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변동성 브레이크아웃 전략은 또 다른 고급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브레이크아웃과 달리 변동성을 고려한 브레이크아웃 신호를 사용합니다. ATR과 같은 변동성 지표를 활용해서 각 종목의 정상적인 변동 범위를 계산하고 이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만 진입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하루 변동폭이 2%인 종목이 갑자기 5% 상승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변동을 크게 넘어서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경우 진짜 추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중시간 프레임 분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 월봉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월봉에서는 상승 추세이지만 일봉에서는 하락 조정을 받고 있다면 이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봉에서는 상승하고 있지만 월봉에서는 하락 추세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 프레임별로 서로 다른 신호가 나올 때는 더 긴 시간 프레임을 우선해야 합니다. 장기 추세가 단기 추세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봉 추세와 일봉 추세가 상충할 때는 월봉 추세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추세 추종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역추세 전략에 많이 사용되지만 추세 추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밴드 폭이 확장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볼린저 밴드의 기울기입니다. 밴드 자체가 상향 기울기를 보이고 있어야 진짜 상승 추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밴드가 수평이거나 하향 기울기를 보인다면 단순한 변동성 확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라볼릭 SAR을 활용한 트레일링 스톱 설정도 고급 기법 중 하나입니다. 파라볼릭 SAR은 추세를 따라 움직이면서 손절가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지표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SAR 포인트가 주가 아래에 위치하면서 점점 높아집니다. 주가가 SAR을 이탈하면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매도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손절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세가 강할수록 SAR이 빠르게 따라오기 때문에 수익을 보호하면서도 추세를 최대한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거래량 프로파일 분석은 더욱 정교한 진입과 청산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해서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몰린 가격대는 강한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거래량 프로파일을 활용하면 더 정확한 손절가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 아래쪽에 거래량이 많이 몰린 구간이 있다면 그 지점을 손절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쪽에 거래량이 적은 빈 공간이 있다면 그곳까지 빠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옵션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심리 분석도 고급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풋콜 비율, 오픈 인터레스트, 맥스 페인 등의 옵션 지표를 통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풋콜 비율이 극도로 높으면 과도한 공포 상태로 볼 수 있고, 이는 역설적으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맥스 페인 이론은 매주 옵션 만료일 전후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옵션 발행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가격대가 맥스 페인이고, 만료일에는 이 가격 근처로 주가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이더 거래 정보도 추세의 초기 신호를 포착하는 데 유용합니다. 기업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 내역을 분석하면 기업의 미래에 대한 내부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임직원이 동시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패턴이 나타나면 중요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 기관 투자자 보유 현황 등의 데이터를 통해 큰 손들의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면 그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 자금 흐름 분석도 섹터별 투자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섹터 ETF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면 그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 섹터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과의 상관관계도 최근 들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은 크립토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비트코인의 추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상황도 모니터링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 일본은행의 정책 등이 모두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위험 자산인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동향도 많은 종목들의 추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정유회사나 석유화학 회사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고, 구리나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철강주들이 반응합니다. 따라서 관련 원자재 가격의 추세를 함께 분석하면 더 정확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달러 강세는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이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악재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환율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원화 강세가 예상되면 외국인 매수가 늘어날 수 있고, 원화 약세가 예상되면 매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와 정책 변화도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 결과, 정부 정책 발표, 규제 변화 등은 특정 섹터나 종목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 기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